무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걸 놔뒀으면 1억 정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환율이 저점일 때 달러를 사지 못했을까요? 부동산 값이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걱정된다라는 말을 듣고 또 들어도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계속 호구가 되는 것일까요? 본질적인 이유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를 전혀 안 하더라도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안경원을 하면서 고객들의 심리, 고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해서 약속 장소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도착할 점에 많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비바람도 좀 치고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6시간 경과된 시점에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5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정말 도착할 수 있을까? 5분 남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성은 분명히 5분 뒤에 도착한다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 왔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도착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6시간 동안 내비게이션을 수백 번 봤겠죠. 잠깐 보고 또 주행을 하다가 또 보고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수백 번 보는 중에 도착을 못했어요. 이 마음은 여태까지 도착을 안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도착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그러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 때문에 자산 가격이 대폭락했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왜냐하면 코로나니까. 코스피가 1400까지 갔는데 아니야 1000까지 갈 거야, 아니야 500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삼성전자를 33,330 오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까지 안 갔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착 못할 거야. 도착하죠. 도착해서 반등을 합니다. 1년 이상 반등을 계속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야. HTS를 계속 봤을 겁니다. 수백 번을 봤겠죠. 볼 때마다 계속 오르니까 마음은 계속 오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착 못할 거야. 도착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야 끝까지 갈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도착하게 되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매번 도착을 하죠. 끝없이 도착 못하는 경우가 생기던가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도착을 하게 되고 정점에, 그러면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 바닥에 도착하게 되죠. 그럼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5분이 남았는데도 도착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2018년 정도에 분양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오를 걸 막 생각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막 발표하더라고요. 그때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걸 놔뒀으면 1억 정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이 쓰렸죠.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억이 되었을 때 팔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엑싯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도착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못했겠죠. 그러다가 엑싯을 못하고 결국 이렇게 급락하는 걸 맞이해야 됐을 거라는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제가 코로나 때 제약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점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팔면 엄청나게 먹었겠죠. 못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배 갈 것 같거든요. 도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믿으면 절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라.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라. 로봇이 되어서 매매를 해라.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무조건 그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어떤 지점까지 오면 더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매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뭡니까? 나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말이죠.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냉철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로봇이 돼야 되니까. 다른 말로 잔인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잔인한 사람이 되면 될까요, 사람이? 그래서 사업가라든지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냉철하고 냉정한 면이 있고, 안 좋게 말하면 잔인한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잔인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뜻한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여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람인 거지, 잔인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여린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 때문에 나는 투자를 잘 못하겠구나, 겸허하게 저를 성찰하고 내린 결론은 그냥 차분하게 나의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제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이 여린 마음, 이 5분 남아도 도착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 마음을 그냥 안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메타인지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투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잘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모르는,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 보고 철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은 계절을 뜻하는, 철을 모른다 이런 뜻이죠. 철부지. 여름에 정말 덥습니다. 이 여름이, 이 더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마음은.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서늘한 기운이 딱 느껴질 때, 아, 여름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제 가을이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2달간 에어컨을 틀어야 되죠. 오늘이 10월 30일인데 요 며칠까지 에어컨을 틀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여름이 계속될 거라는 마음이 들지만 어느 순간 여름은 끝나고 가을이 옵니다. 철을 아는 사람은 이번에도 계절은 바뀐다라는 것,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 도착을 결국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5분 남아도 도착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어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이제 곧 끝나겠구나, 화려한 불꽃놀이는 이제 축제의 마지막이라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부지들은 마음을 믿는 거죠.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못 사면 서울에 집을 절대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 휩싸여서 연끌을 해서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을 아는 사람들은, 철 든 사람들은 변화를 항상 하죠. 사람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능동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점에 매도를 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점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는 사람들은 8월 말쯤 됐을 때 아침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아, 여름이 끝났구나, 이미 끝났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면서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사계절이 있지만, 변화를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한 사람들은 미리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가을을 온전히 즐겼겠죠. 여름이 계속될 거다, 계속 자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더니 왜 이렇게 주식이 반토막 나고 부동산이 반토막 나지? 이럴 수가 있나? 어제까지 더웠는데 분명히 여름이었는데 오늘 겨울이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기술의 발전을 사람의 행동 양태가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죠. 교수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니까요. 교육의 혁명이 벌써 이루어졌는데도 대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줌을 통해서 원격으로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지방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도 아직도 대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죠.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은 5분이 남아도 도착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2005년도부터 저에게 안경을 맞추신 여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저희 관점에서 이분이 제대로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22년이라는 겁니다. 17년이 걸린 거죠. 안경을 제대로 쓰는데. 보통 안경을 처음 맞추고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걸려서 이제 안경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고, 좀 늦는 사람은 7년, 좀 빠른 사람은 3년 만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안경을 맞추고 그때부터 쭉 쓰면 되는데 왜 5년이나 걸려서, 이 여사님 같은 경우는 17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습관이 정착되는 걸까요? 이 마음 때문입니다. 5분
5분 만에 도착하는데도 도착 안 할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안경을 벗어도 보인다. 안경을 안 써도 영원히 잘 보일 것 같은 거죠.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날부터 바로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원래부터 안경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5년, 늦으면 7년, 빠르면 3년 정도 걸려서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나는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바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마음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도착 안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태까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바꾸려면 나는 원래부터 안경을 쓰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안경을 쓰는 게. 어떤 사람은 35세 은행장이 된 것이죠. 비결이 뭐냐 이랬더니 나는 입사할 때부터 은행장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입사할 때부터 나는 원래 은행장이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한 것이죠. 회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모든 분야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발탁이 되었고 은행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마인드 세팅을 적극적으로 미리 해버리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3년, 5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비슷해지거나 뒤처지겠죠. 이게 바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타고났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35세 성공을 해서 은행장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 성공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성공을 못 해왔어요. 계속 10년, 20년 계속 뭔가 시도를 했지만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나는 또 성공 못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성공 못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겁니다. 변화라는 거는 지금의 익숙한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꾸자는 거는 뭔가 긍정적인 방향, 낙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지금 익숙한 이 상황은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죠. 부정적인 것은 이퀄 익숙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여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성공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5분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 마음을 억누르고 계속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공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하면 한 번만 더 시도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나는 성공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 아버지가 85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실까요? 100세 넘으신 분이 그리 많지 않죠. 아버지께서 앞으로 사실 기간이 100세까지 사신다 해도 한 15년이라는 건데 제 마음은 아버지가 안 죽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죠. 안경원에 있다 보면 할머니들 오시죠. 할머니 마음은 20대 때나 똑같죠?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20대 때랑 똑같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들을 하지만 정말 그런가?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남들이 저를 중년으로 본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오토바이 좋아하고 아직도 라이딩을 하고요. 아직도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갭이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죠. 제 마음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은 그런 겁니다. 마음을 믿지 마시고 전문가가 안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안경을 쓰시는 게 여러분 눈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건강할 때 내 건강이 지금 오래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안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켜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친척이 암에 걸렸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나는 기적을 만들겠다, 암 별거 아니다,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면서 답이 나오죠. 70이면 70, 75이면 75. 저 같은 경우는 7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내비게이션에 시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아니요. 나도 똑같습니다. 나 역시 죽는 것이죠. 누구나 죽는 것이죠. 누구나 눈은 나빠집니다. 누구나 노안은
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